안녕하십니까. 불면의 명승부 정민철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하는 역시나 오늘의 주인공이 되실 분이죠. 정민철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민철입니다. 네. 이제 매일같이 야구장에서 뵙다가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게 되는데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요즘 아주 주 3일씩 네. 강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근데 역시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좋아하는 걸 또 공부하다 보니까 보람도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참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와 매일같이 회사에서 정민철 해설위원을 뵙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해드릴 얘기는 야구 팬들이 특히나 이 한화 팬들이 더욱더 기다렸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유일한 우승, 1999년도 한국 시리즈 우승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정민철 해설위원께서는 그날의 기억이 좀 떠오르시나요? 자세히 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경기 뭐 이렇게 포인트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영상이나 어떤 주요 선수를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감동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과연 이 1999년 빙그레 이글스를 포함해서 한화 이글스의 유일한 우승이 되겠는데 과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민철 해설위원께서 이때가 데뷔 8년 차였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프로야구에 완전히 적응한 베테랑 선수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네, 이제 그때는 호흡이라든지 어떤 뭐 분석이라든지 상대방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미 몸속에 다 저장이 된 연차였거든요. 네. 그래서 적기였었죠. 저한테는 찬스였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민철 해설위원께서 95년도 이 해태를 상대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어떤 경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이 경기가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네. 이때 당시에 특히나 정민철 해설위원께서 92년도에 데뷔해서 이때부터 뭐 그 전부도 물론이었겠지만 정말 많은 야구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특히나 또 이 95년에 완봉승도 LG를 상대로 기록을 하셨었고요. 예. 저 당시가 가장 저의 직구, 자랑할 만한 직구에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였고, 네. 그다음에 뭐 직구 커브 투피치 정도 피처였었는데 네. 몸쪽 바깥쪽 아주 자신감이 한참 충만했을 때죠, 저 때가. 그렇습니다. 정말 한화 이글스의 레전드, 전설인 정민철 선수였는데 국내 프로야구 무대에서 16시즌 동안 뛰면서 평균 자책점 3.51 그리고 161승에 20완봉승 대단한 기록입니다. 거기에 탈삼진 왕도 차지를 하셨지만 1661개의 탈삼진으로 역대 기록 4위에 올라있고요. 이닝 소화도 물론이고 특히나 이 한화 이글스에서 영구 결번 23번이 영원히 남아있는데 대전구장 가실 때마다 뭔가 좀 뜨거워지실 것 같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과연 제가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 사이에 제 번호가 달려있는 게 아직도 믿기질 않고 거기에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지도자 생활하면서 좀 그게 굉장히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99년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 텐데 사실 99년의 한화 이글스는 포스트 시즌에 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당시에는 저희들이 포스트 시즌뿐만 아니라 상위권 진출도 예상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네, 상당히 불리하게 출발을 한 시즌인데 용병 선수들 2명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보였었죠. 그렇죠. 로마이어, 데이비스 선수들이 오면서 그 친구들이 저희들하고의 융합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면서 뭐 이영우 선수라든지 송지만 선수, 기존에 있는 신예 선수들, 그다음에 장종훈 같은 베테랑 선수들, 송진우, 한영덕, 뭐 이상목 여러 가지로 다들 기량이 가장 충만할 때 그때 딱 왔고 여론은 저희들이 잠들 수 있겠다. 뭐 이런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이 차 있었었죠. 네. 예, 과연 99년에 이 국내 프로야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99년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양대리그로 나눠서 진행이 됐었고요. 이 매직리그 순위입니다. 삼성, 한화, LG 쌍방울 순으로 지금 순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매직리그에서 하나가 2위를 할 줄은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예상 못했을 거예요. 네, 저 당시에도 저희들이 LG와 쌍방울하고의 상대 전적은 조금 우위에 있었긴 하지만 LG와 쌍방울 전력도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 않는 전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위권으로 올라갈 거는 예상을 못했지만 아무래도 양대 리그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좀 본 것 같고요. 그런 이득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림리그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두산, 롯데, 현대, 해태순 역시나 2위였던 롯데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오게 됩니다만 이때 롯데도 사실 97, 98 시즌에 리그에서 8위였고요. 하나도 7위에 랭크됐을 만큼 하위권 팀에 반란이 있었던 99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현대와 해태의 전력도 만만치 않았었는데 저쪽 그 드림리그의 그 순위도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저희들은 시즌 말미에도 삼성과 우리가 붙을 줄은 알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두산을 수입을 하고 삼성과 롯데가 워낙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우리가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한화 이글스 팬들이 기다리고 또 한 번 이 일이 벌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한국 시리즈 1차전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1999년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시작되는 밤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에서 어렵지 않게 수입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저희들이 예상 외였습니다. 그때도 두산을 저희들이 4연승을 한다는 것도 사실 예상 밖이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1회 초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리고 반면 롯데는 7차전까지 펼치고 올라옵니다. 한화 이글스의 1차전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에 좌익수 이영우, 2번에 2루수 임수민, 3번에 중견수 데이비스, 4번에 1루수 로마이어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날 경기 롯데에서는 박보현 선수가 투수로 나서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롯데자이언츠가 워낙 힘들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1차전 선발 투수에 있어서는 한화 이글스가 단연 좀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예상은 그렇게 했었지만 저는 또 롯데와 상대 전적이 사실은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롯데한테는 좀 약했었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타자들을 걱정을 했었지 상대 투수가 누구인지는 사실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이때 1회부터 투아웃 주자 만루 상황 만들면서 한화 이글스가 쉽게 선취점을 뽑아내나 싶었는데 여기서 투아웃 이후에 주자 3명이 나갔지만 결국은 범타 처리되면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때 좀 투수 입장에서는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선취점을 안고 간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리한 건데 부담감은 사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민철 해설위원이 마운드에 오르게 되는 1회 말이 됐는데 이때 롯데자이언츠에서는 이 4번 타자 호세 선수를 정민철 해설위원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즌 상대 전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투피치 투수이기 때문에 호세 선수도 영리한 타자였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많은 걸 노리고 들어오겠구나 했는데 이 경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번 타자 김은국 선수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때 당시에 지금도 물론 잘생기셨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외모가 거의 지금의 아이돌 가수보다도 더 소위 말하는 훈남이신 것 같아요. 저 당시에는 저 샤기 컷이라는 게 제가 10년 좀 당겨서 유행을 시키는 헤어스타일입니다. 뒷머리도 약간 좀 길게 가져가셨고요. 이때 사실 1회 때 정민철 해설위원의 컨디션은 어땠는지가 저는 참 궁금해요. 이제는 큰 경기 단기전에서는 컨디션 여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태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저때 1번 타자를 조금 쉽게 잡는 바람에 안정감은 왔었어요. 바로. 그렇군요. 사실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매번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때마다 해태라는 팀에게 발목을 잡혔었는데 이제는 롯데다 뭔가 좀 보여주자라는 생각도 강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수건이었죠. 저희들이 선배님들도 문턱에서 좌절을 겪으셨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그 어떤 찬스를 잡고 그 수건을 이루기 위한 그런 팀 응집력이 매년 있었어요. 매년 있었기 때문에 이 해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좀 부담도 많이 가졌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 이글스 입장에서는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롯데에게 우승을 내주면서 92년을 또 아쉽게 마감을 한 기억도 있었고요. 여기서 1회에 사실 이 큰 장타가 나오면서 득점권까지 주자를 보냈기 때문에 투아웃 이후에 이러다가 선취점을 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셨었나요? 큰 경기에서는 선취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점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의 호흡이라든지 로케이션이
상당히 불안정이 있었습니다. 저 때는. 네. 특히나 여기서 이 호세 선수를 상대하게 되는데 결국은 볼넷으로 호세 선수를 내보내요. 이때는 아무래도 상대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루 베이스가 비어 있었고요. 네. 호세 선수가 저한테 상대적으로 강한 타자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까도 보셨듯이 목적구를 하나 던졌고 유인구를 던지고 이렇게 내보내죠. 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마혜영 선수 역시도 이 당시에 그 3월 후반대의 타율에 네. 굉장한 타자였어요. 네네. 그 마영 선수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신감이 있는 타자예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됐었고 예. 하지만 저도 당시에는 직구의 볼끝이 뭐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피하지 않고 많이 붙었죠. 그리고 지금 모습도 나왔지만 당시 3루수가 강석찬 선수였는데 이닝 끝나고 뭔가 정민철 해설위원에게 격려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강석천 선수가 3루에서 저한테 욕을 좀 많이 하세요. 욕을 좀 많이 하죠. 예. 만약에 투볼만 가도 각인시켜주세요. 야, 똑바로 안 던져.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계속 동기부를 주시는데 네. 전날은 아무래도 큰 경기니까 격려를 조금 더 좀 뭔가 좀 안정을 주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회 말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선두 타자를 내보내면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1회 때 위기가 좀 생각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 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답지 않은 그 로케이션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직구 비중이 좀 없었고 변화구를 던져서 허벌을 주는 장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제 심리적 상태를 좀 많이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제 임수혁 선수와 승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1회에 이어서 2회에도 득점권에 주자가 나갔다는 것은 투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아닐까 싶어요. 큰 경기에서는 선취점 허용이 굉장히 그 경기를 좌우할 만큼 분위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네. 저도 던지는 내내 선취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타석에 김민재 선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타구가 사실은 범타 처리가 될 수 있는 타구였는데 내안타가 선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상황은 로마이어 선수가 베이스를 지금 터치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은 제 미스예요. 제가 베이스 커버를 좀 빨리 갔어야 되는데 네. 마운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런 스타트마저도 안 됐던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여기서도 사실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임수민 선수가 잡을 때 이 뒤쪽에서 데이비스 선수와 좀 겹치면서 네네. 불안한 장면이 나왔었어요. 저런 스타트 자체도 큰 경기라는 압박감 때문에 저런 스타트가 자유롭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2회까지는 실점하지 않았던 정민철 해설위원인데 3회에도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일단은 3회에도 이 볼넷과 폭투 등으로 위기가 생기게 되는데 첫 타자만큼은 일단 삼진으로 잘 잡아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팬들이 기억하는 저의 모습은 삼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시적소에 삼진을 좀 자신 있게 잡는 스타일인데 전날은 컨디션이 생각보다는 사실 안 좋았었어요. 제가 운용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죠. 예. 여기서 바깥쪽으로 공이 빠집니다. 현재 박정태 선수와의 승부가 됐고요. 이 박정태 선수가 정민철 해설위원에게는 어떤 타자로 좀 기억이 되고 있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롯데 타자들은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좀 없었고요. 롯데 타자들한테 까다로웠던 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중에 호세, 박정태 이런 선수들이 저의 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저한테 자신감을 많이 보였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태 선수까지 뜬공으로 잡아내고 있는 정민철 해설위원이신데 사실 이때 롯데의 선발 투수였던 박보현 선수도 예상외로 3회까지 어찌됐건 위기를 잘 막아나가면서 무실점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단기전이기 때문에 뭐 이겨야 되겠다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포괄적으로는 사실 못해요. 그러니까 선취점을 누가 먼저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싸움이 딱 이루어지는데 박보현 선수의 저 당시의 볼도 저희 팀 타자들이 많이 위축될 만큼 아주 강약 조절을 잘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투아웃 이후에 호세 선수를 다시 또 볼넷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또 한 번 이 마혜영 선수와의 승부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 당시 롯데자이언츠의 4, 5번 타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볼넷으로 투아웃 주자는 1루가 된 상황. 타석의 마혜영 선수입니다. 여기서 지금 몸에 맞는 공이 나왔어요. 많이 떨었었네요. 제가 보니까. 네.
표정 봐도 아시겠지만 네. 시즌 중에는 제가 저렇게 긴장한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저 당시에는 선취점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좀 떨었네요. 예. 야, 여기서 또다시 폭투가 나오면서 위기 상황이 됐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때 당시 정민철 해설위원이 얼마나 마운드에서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셨는지가 느껴지는데요. 여러 투수들이 아시겠지만 부산 사직구장에 또 위압감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단기전이기 때문에 그때 뭐 관중들의 함성 소리나 이런 게 저한테는 사실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저 당시에. 네. 하지만 또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사실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계속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당시에는 컨디션을 여부를 떠나서 아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취점을 상대팀 투수가 주면 네. 그때 이제 페이스가 저한테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4회 초가 되는데 드디어 한화 타자들이 득점을 뽑아내주는 이닝입니다. 일단은 무사 상황에서 2루타 득점권을 보냈기 때문에 정민철 해설위원께서도 이제 점수를 뽑는구나 이런 기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운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자체로 이제 승기를 좀 잡겠구나라는 기대가 많이 있었죠. 저 당시에. 예. 그러면서 일단은 송지만 선수가 2루타 쳐낸 이후에 이 백재호 선수가 안타를 쳤지만 아직까지 득점은 올리지 못했고요. 이제 타석에 조경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공이 뒤로 빠져요. 예. 그러면서 선취점을 올리는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더가웃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좀 풀려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네, 물론 이게 히트로 인해서 저희들이 득점을 했다면 네.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상승됐을 텐데 상대팀 실수로 인한 득점이었기 때문에 네.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송지만 선수 2루타 이후에 득점을 뽑아낸 한화 이글스였고, 이제 주자 2루 상황에서 번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야수 선택이 나왔어요. 근데 세이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1점으로 그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마운드에서 급격하게 제가 또 집중력이 약간은 좀 흐트러지더라고요. 또 그렇군요. 반 상대적으로. 네. 그 전에는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집중을 하셨다라면 이제는 그 집중력에 약간 좀 흐트러짐이 온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무사 3루 1루 염석성 선수로 투수가 바뀌었고요. 이 상황에서 2루 1루 여기서 1루에서 세이브 됐고 그 사이 3루 주자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2대0. 정민철 해설위원의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두 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긴장을 했다가 1점에 그치지 않겠다는 생각에 조금 느슨해졌다가 네. 아마 이제 곧 화면에 나오겠지만 제가 일격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4회 말에는 사실 경기 더군다나 투수 입장에서 득점을 뽑아낸 바로 다음 이닝에 실점을 하게 되면 중요하죠. 그것만큼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없잖아요. 네, 그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득점 이후에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거는 야구의 뭐 룰처럼 그렇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신중히 생각을 하고 염두하고 피칭을 했습니다. 저 당시에. 그러면서 일단은 투아웃까지 어렵지 않게 잡아냈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3자 범퇴 이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익수 뜬 공으로 세 타자를 잡아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민철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집중력이 좀 살아 있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리즈 1차전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저의 심적 변화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불규칙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의 이제 5회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격을 당하게 되는 5회 말인데 득점 이후에 3자 범퇴 처리 그리고 5회 말 다시 마운드에 올라오셨는데 여기서 선두 타자에게 홈런을 허용했어요. 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은 사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점을 언젠가는 하겠지만 솔로 홈런으로 딱 실점을 하는 순간 좀 홀가분은 하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탁 스쳤죠. 예. 여기서 일단은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실점을 하게 되는 정민철 해설위원이셨고요. 저 당시 저 함성은요. 정말 옆 사람하고 귓속말 해도 안 들릴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 사직구장, 더군다나 이 단기전에서의 사직구장의 열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거는 논리적인 실력 이외의 것들을 작용하게 만들 만큼 상당합니다. 부산 사직구장의 팬들은. 그리고 일단 홈런을 허용한 이후에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아내셨는데 이후에 박정태 선수의 승부인데 여기서 안타를 허용해요. 그러면서 오른쪽 이 라인 따라 흐르는 안타를 허용하면서 다시 또 주자를 내보내게 됐습니다.
당시에 단기전이기 때문에 이희수 감독님이 사실 저의 구위를 체크를 하시고 강판을 시켰어도 될 법한 구위였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믿음을 많이 주셨고 여기서 이제 그리고 홈런을 문제의 호세 선수입니다.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의 역전 트럼포. 이때 이 선발 투수의 심경은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어렵게 뽑은 점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뭐 자책감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직구장에서의 또 역전 허용은 팀 전체의 사기를 또 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빨리 추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죠. 그 당시에. 그래서일까요? 사실 역전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후의 표정들을 보면 긴장하거나 큰일 났다라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좀 다시 여유를 찾으면 되지라는 느낌이에요. 저 약간 억지 웃음도 짓는 모습도 나오는데 팀 전체가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에이스라는 선수에 대한 숙명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합니다.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피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꿋꿋함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마혜영 그리고 박현승 선수까지 삼진을 돌려서면서 추가 실점하지 않고 마운드를 내려오게 됐습니다만 더가웃에서의 이 정민철 해설위원의 감정은 정말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역전 허용이라는 부담감도 있었고요. 동료들한테 미안함도 있었고 아마 제가 5회의 그러니까 5회 정도가 마지막 피칭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 점이 바로 다음 이닝 이 6회의 한화의 타선에서 또다시 홈런을 포함해서 점수를 석점이나 뽑아주게 됩니다. 이제는 저희 뒤에 그 셋업들 선배들이 굉장히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팀 승리도 점쳐볼 만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저희한테 오죠. 이 백재호 선수가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쳐서 3대3 동점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민철 해설위원의 패전은 사라지게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패전은 중요하지 않고요. 온 팬들에게 염원인 우승 때문에 최소 실점이 목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아웃 이후에 이 9번 강석천 선수의 볼넷에 이어서 타석에 왼손 타자 이영우 선수가 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때 염종석 선수를 내리고 가드겸 선수를 또 롯데에서는 올리거든요. 아마 이영우 선수의 특이한 점은 뭐 시익성 선수가 나오지만 곧바로 또 다시 벤치 싸움도 일어났고요. 당시에 이영우 선수는 뭐 좌우타자 관계없는 상승세에 있었고요. 이 대목은 아마 감독님의 좀 묘수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최익성 선수 홈런, 지금도 왼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홈런인데 사실 가드겸 선수와 만나면 이 최익성 선수가 당시에 정규 시즌에서 2번 만나서 모두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한화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승리하게 만든 가장 좋았던 선수 교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중요한 대목이었고요. 사실은 클러치 상황에서 나간다고 해서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30% 정도 확률밖에 없는데 당시에 최익성 선수의 결단력도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석점을 내주자마자 다시 5대3 2점 차로 리드하게 되는 한화 이글스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한화의 타선이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이렇게까지 잘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희수 감독님의 결단력도 경기 내내 상당한 중요한 역할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화 이글스가 창단 첫 한국 시리즈 우승에 첫걸음을 떼는 1차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직구장은 급격하게 좀 조용해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6회만 해도 정민철 해설위원께서 마운드에 올라오는데 사실 5회가 끝나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려갔어도 이상하지 않은 부위였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아주 힘겹게 이닝을 끌고 나갔었죠.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평균 실력의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구위였었어요. 저 당시에 보니까. 이때도 6회 선두 타자 잡아내긴 했지만 중전 안타 포함해서 또다시 정민철 해설위원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저 당시에 투수 코치였으면 바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한 번 더 정민철 해설위원을 믿고 올렸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중간의 안타 허용. 이러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에서도 뭐 지금 감독님이 의중을 물어보는데 네. 아마 조경택 포수도 평소 구위와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스타였죠. 하나 이글스의 구대성 선수를 마운드에 올리게 되는데 이때 마운드를 내려가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사실은 좀 빨리 바꿔주세요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겹게 이닝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롯데에 대한 또 제가 부담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그리고 이날 1차전은 저희가 잠시 후 4차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나 직구와 커브만 사용을 하셨던 1차전이었고요. 아까 호세 선수한테 홈런을 맞은 게 약간 요행으로 약간 스플릿 형식으로 던졌는데 그게 큰 걸 맞은 거고요. 거의 투피치로 1차전은 힘겹게 던졌죠. 사실 당시에는 속구로만 해도 타자를 압도할 만한 구위를 지니고 계셨었잖아요. 99년 구위는 사실 그 전 해보다 조금 걸맞지 않은 구위였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커리어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한 해이기도 하고요. 방어율이 말해주듯이 타자들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구대성 선수가 올라와서 1사 주자 1루 1루 상황에서 실점하지 않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이때 당시 정민철 해설위원이 구대성 선수에게 상당한 고마움이 좀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구대성 선수가 시즌 내내 또 선수 생활 내내 저의 승리를 많이 이끌어줬거든요. 네. 역시 저한테는 수호신이었죠. 자, 그러면서 7회 한화 이글스의 공격이 되는데 여기서 투아웃 이후에 세이프 판정이 됐습니다. 뭐 이제는 추가 점수가 이 경기의 향방을 거의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네. 베이스 러닝 하나하나 물론 1회부터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선수들의 집중력이 이제 그게 달하는 거죠. 이 상황 7회. 예. 여기서 또 투아웃 이후에 2루와 1루까지 만들어졌고 이 경기에서 조경택 선수가 또 득점을 뽑아내주면서 좋은 활약이 나왔어요. 요 타점이 이날 경기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 쐐기라고 그렇죠. 봐도 자, 주자는 걸렸습니다. 예. 여기서 한 점을 더 달아나면서 6대 3까지 됐고요. 이 아웃은 하지만 득점 이후에 아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참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큰 점수가 아니었나. 네, 득점과 맞습니다. 석점의 마운드에서 느끼는 차이는 클 것 같아요. 역시 구대성이라는 투수가 뭐 마운드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네. 한 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회 말 투아웃. 대망의 한국 시리즈 1차전 마지막 아웃 카운트 구대성 선수가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한화 이글스가 됐습니다. 일단 이러면서 정민철 해설위원께서는 5와 3분의 1이닝 3실점을 했고 구대성 선수가 이제 3.2이닝을 막았고요. 인터뷰 보시죠. 오늘은 제가 잘해가지고 승리했지만 내일부터는 딴 동료들이 잘해가지고 계속 이겨가지고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전 투런을 기록했던 최익성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예상 외로 경기 흐름상 한화 이글스가 좀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을 고전을 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저희들이 삼성과의 사실은 경기 준비를 좀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롯데를 붙었을 땐 시즌 전적도 사실 까다로웠던 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역시 좀 힘겹게 우리가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좀 보이는데 아까 나왔던 최익성 선수라든지 이런 기대 안 했던 선수들의 한방 뭐 이런 분위기가 기존의 선수들이 다음에 또 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빙그레 이글스 시절을 포함해서 4번의 한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만 3번은 혜태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롯데에게 이 우승을 내주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시리즈 올라오면 준우승을 하게 되는 징크스가 선수들한테 좀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암암리의 그런 분위기는 엄습해 오죠. 엄습해 오면서 경기 맥마다 저희들이 실점을 하거나 에라를 하면 예.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엄습을 해옵니다.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패배 의식이라든지 그런 심리적 상태가 이런 단기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2차전과 3차전을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경기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갔기 때문에 2차전 한화 이글스가 4대 3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당시 아무래도 가장 컸던 건 조경택 선수의 홈런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희 팀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네. 경기치 않은 타자의 일격을 당하면 네. 상당히 팀의 분위기가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예. 이 경기도 조경태 선수의 홈런이 이때 이 큰 홈런이 나오면서
했습니다. 예, 한화에서 1회에도 장종훈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2회에도 조경택 선수가 당시 승률 1위였던 문동환 선수의 초구를 때려서 담장을 넘겨버렸거든요.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는 지금 표정인데 아마 문동환 선수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경택 선수의 일격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다 틀어놓았죠. 이날 2차전에서는 일단은 선취점을 뽑아낸 것이 한화이글스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쉽게 풀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날 선발도 송진우라는 그렇죠. 걸출한 투수가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선취점의 의미는 상당한 저희들한테는 의미가 있죠. 송진우 선수는 또 플레이오프의 MVP였고 반면 롯데에서도 문동환 선수 역시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뒤지지 않는 라인업 매첩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문동환 선수가 승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구위가 굉장히 좋았던 해였기 때문에 조경택 선수의 홈런은 정말 예상 밖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종훈 선수가 이 우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적시타를 뽑아내면서 또 득점을 올리는 모습인데 5회까지 4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5회 초인데요. 4대 0의 스코어에서는 한화이글스 이 선수들은 2차전 우리가 잡았다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날 조금의 위험 요소는 전날 구대성 선수가 좀 긴 이닝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무리 투수의 컨디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송진우 선수가 최대 이닝을 끌고 가야 하는 부담감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 경기는 최다 득점을 해야 한다는 아마 타자들이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예.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송진우 선수가 3회까지는 모두 3자 범퇴 처리하면서 좀 경기 초반 분위기를 이끌고 나갔었고요. 여기서 또 호수비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오지 않나. 로마이어 선수의 호수비였고요. 네. 7번 타자 조경환. 자, 조경환 선수의 타석인데 여기서 마운드 맞고 송진우 선수가 잡아내면서 이때까지도 실점하지 않은 송진우 선수였습니다. 1차전의 어려운 승리 이후에 송진우 선수가 2차전에서도 호투 보여주면서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첫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었고 여기서 또 견제사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경기 초중반까지는 한화 것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송진우 선수 역시 수비는 대한민국 1위 다운 모습을 큰 경기에서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대성 선수가 또 올라오게 되는데 요즘을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대성 선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철환이죠, 철환. 네. 철환이고 저 당시만 해도 단기전이기 때문에 변칙 투수 운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99년 10월 25일 대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원정에서 2경기 이후에 홈으로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3차전까지 가져가자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롯데자이언츠가 이날은 2회에 선취 득점을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롯데에서는 박석진 선수가 그리고 한화에서는 이상목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전날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이상목 선수의 구위도 평상시보다는 좀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큰 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시즌 때 모습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굉장히 선전 호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손인호 선수의 희생 플라이로 일단은 2회 초에 선취점을 올리는 롯데자이언츠가 됐고요. 이후까지도 한화이글스에서는 4회까지도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회 초 롯데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는데 선두 타자 손인호 선수가 일단은 우전 안타로 출루를 하면서 또 한 번 롯데자이언츠가 원정에서 이제는 기회를 잡아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번트를 댔습니다. 1루 주자가 2루까지 다시 또 득점권의 주자를 보내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최기문 선수의 보내기 번트로 1사 2루 상황 공필성 선수가 여기서 적시타를 기록을 합니다. 이 아이러니한 게 상대적으로 홈에 오면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지만요. 사실 또 홈 경기랑 또 부담감도 또 작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2연승을 하고 왔기 때문에 홈 팬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또 압박감도 또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7회 말 아직까지도 득점 올리지 못한 한화이글스인데 여기서 데이비스 선수의 타구가 나오면서 안타로 출루를 하게 되는 한화이글스. 7회 말에는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도 나오지만 상대의 범실이 없으면 저희들이 7회이기 때문에 좀 다급한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력도 평상시 같지 않고.
그러면서 1루 주자가 3루까지 갔었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무사 2, 3루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는 장종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게 됩니다. 장종훈 선수가 여기서 약간은 빗맞은 듯한 타구인데 이게 우중간을 갈라요. 추가 점수가 좀 더 필요한데 네. 이때는 공격의 흐름이 좀 끊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예. 그러면서 일단은 7회 말까지 2대2 동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날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듯하게 느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송지만 선수의 그 안타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홈에서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한화 이글스였는데 요 베이스 러닝이 예. 조금 아쉬웠었어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선수들도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장종훈 선수가 베이스 러닝에 좀 능한 그 중거리 타자거든요. 네. 장거리 타자기 때문에. 근데 저 대목이 사실은 저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날 경기가 사실은 연장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깊숙한 타구 인정 2루타가 됐고요. 구대성 선수가 하루 휴식 뒤에 또 3연속 연투를 또 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리 구대성이라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예.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이 타구도 라인 따라 흐르면서 롯데자이언츠가 10회 초 연장 첫 이닝에 곧바로 득점을 올리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이 됩니다. 이러면서 바야흐로 3차전을 롯데자이언츠가 3대2로 다시 또 앞서 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홈에서의 첫 패배는 선수들에게 좀 의미하는 바 또 다가오는 게 좀 더 컸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영호 선수답지 않은 실투에 스윙하는 모습 이런 게 역시 심적으로 유축된 몸동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다음 선발이 저였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서 또 어떠한 또 전력으로 또 선부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호세 선수를 또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1차전 때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잠을 좀 설쳤던 기억이 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밤에 잠을 설친 부분들이 정민철 해설위원의 4차전 호투로 나타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 4차전 전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많은 연구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정말 대단했던 정민철 선수의 4차전, 한국 시리즈 4차전 호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들 어떤 경기가 펼쳐졌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불면의 명승부 2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